네, 필살기 고수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랠리를 보여줬었던 국내 증시인데요. 그 이후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런 변동성을 만났습니다. 다만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같은 호재성 재료에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의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시장인데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김영구, 김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오랜만에 사실 거의 첫 시간이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뭔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두 분이세요. 김영구 전문가께 먼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각오라던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출발할까요? 네. 네. 영구 대표는 국내 증권 분석의 패턴 전문가 1세대입니다. 패턴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전망과 예측을 하는데 정확도가 한 90% 이상 넘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생주 선정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싱싱 달리는 종목들,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잘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물급, 쉽게 얘기해서 한 100% 이상 수익을 안겨주는 인생주들을 뽑아내는 전문가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적시타 매수를 잘합니다. 아무리 인생주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 1등주 같이 좋은 종목들이 싸게 왔을 때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든가 SK 스퀘어,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생주들을 권해드리는 전문가로 좀 기억이 남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필살기 고수회전 함께 하시면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전문가께서도 시청자님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워런 버핏과 그 피터 린치의 중간쯤 되는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활동 전부터 기업 분석과 IPO 그리고 IR 분야 경력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통한 성장 가치주 발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바닥권 세력 신호 포착을 통해 급등주 단기 트레이딩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사례로요. 2021년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두가 10만 전자 돌파를 외칠 때 저는 거의 유일하게 고점 신호를 포착해서 강력 매도 사인을 드렸었고요. 이후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었던 2022년 하반기부터 SK 하이닉스를 그 반도체 탑픽으로 강력하게 바닥 매수 사인을 드려서 1년 반 만에 200% 넘는 고수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제 방송을 잘 따라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한층 더 든든해진 필살기 고수외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요. 두 분이 선정하신 관심 섹터와 거기에 걸맞는 최선호주 두 종목씩 소개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쪽은 2차 전지가 나오네요.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 이쪽으로 관심 업종을 지금 선정하신 걸까요? 사실은 2차 전지하면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그렇죠. 섹터죠. 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닥이 왔다.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2차 전지들은 사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것처럼 불현듯 탄생하면서 23년 7월 26일까지 급등을 하면서 초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섹터입니다. 상승폭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액면분할 이후 기준으로는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네. 액면분할 한 뒤에 하기 전으로 들어가면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까지 찍었던 화두가 됐었던 15배 급등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죠. 맞습니다. 네, 2년 가까이 폭락하면서 37,750원이라는
저점을 갖다 찍었어요. 앵커님은 이게 네.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진바닥? 그 바닥이요. 예. 아, 이게 사실 37,750원이 저점이냐? 충분히 체감적으로는 느끼긴 하지만 뭐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말하기가 또 어렵네요. 네. 진바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진바닥이고 네. 이러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에코프로가 37,750원에 저점을 찍었다고 확인을 한다면 이것이 진바닥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갖 전문가들이 2년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바로 대시세 논리라는 것인데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이 바로 이 대시세 논리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배나 10배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적어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만들고 상승 전환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특징인데요.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 종목들만 즉 선도주들만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지금 2차 전지는 1년 11개월 정도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1년 고점 찍고서 1년 11개월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향 추세대를 상승 전환할 수 있느냐, 한 종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자체를 갖다가 예측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예측했던 것들 중에서 잘 상승한 종목들이 바로 인생주였던 HD 현대일렉이라든가 STX라든가 삼천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로 탄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리튬 가격이랑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쪽 네. 실적이 많이 연관성이 높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리튬가가 폭락했었던 부분들도 그 관련 업체들의 실적에 많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원자재 쪽 관련해서는 그럼 환경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어둠의 터널이 이렇게 길게 이뤄지다 보면 모두들 지치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암흑처럼 이렇게 깜깜할 때가 저는 터널의 끝이라고 보여져요. 아, 끝이다. 그래서 네.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리튬이라는 것이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리튬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바닥으로 예, 보시는 거군요. 그 예. 이유가 있는데요. 뭐 리튬 가격의 그 차트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은 그 차트에 그때 당시에 그 톤당 60만 위안이었거든요. 지금 떨어져갖고 7만 5천 위안 정도 돼요. 네. 톤당. 그러면은 한 10배 가까이, 9배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배가 떨어져서 물론 저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리튬이 문제는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리튬을 더 구하려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가격 자체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리튬 가격의 차트를 보시면 7만 그 위안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쌍바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쌍바닥에서 상승 전환을 하는 신호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차트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리튬이 재고가 소진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리튬도 이제 거의 리튬이 근데 가격을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면 나머지 것들도 네. 다 같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아니 사실 공급 과잉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었어서 2028년까지는 뭐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다 충족 못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까지 보시는 맞죠. 거네요. 그러니까 리튬은 이제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사용할 때는 많은데 그러면 없어지니까 결국 뭐겠어요? 대체 상품을 만들려고 그랬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은 좀 예. 줄이고 리튬이 소모될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다른 걸로 대체 상품들을 만들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들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의 가격 동향도 2차 전지의 반등의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호재성 재료가 될 것 같은데 후보자 시절에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화제가 됐었죠.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언급이 됐었는데요. 뭐 수혜 산업이 될까요? 가능성 높다 보실까요? 저는 네. 뭐 당연히 지지를 합니다. 네. 이 대통령 같은 경우 5,000포인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아주 증시에 적극적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 캐즘 현상에 기업들이 지금 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또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를 앞서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전폭적인 지원이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1월 말에 제가 그 1월 말 기준으로 배터리 분야의 특허 1위를 보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48,000건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가 좀 있네요. 예, 네. 예. 압도적인 일인데 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따져서 1위입니다. 중국의 CATL이 25,000건으로 2위입니다. 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진취력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권리화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근데 이 K 배터리를 갖다가 만약에 이 대통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한국판 IRA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 보세요. 예.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지금 키워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다 진출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 쪽을 자꾸 제지를 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라든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라든가 충청, 영남, 호남 이 세 개를 잇는 삼각벨트 조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것들을 아주 됐었죠. 굉장히 네. 잘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뱉었으면 이것을 공약을 이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것을 이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흑자 났는데 그다음에 법인세 조금 깎아주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그 정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나오면서 배터리 산업 기본법이 제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제정이 되면서 그때 근데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오리지널 저점 바닥권 근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흐름에 앞선 선택이 될 수 그쵸, 있다. 그쵸.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IRA 말씀하셨는데 미국 쪽에서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지금 이제 폐지 방안 수순을 밟는 쪽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지 않을까. 2차 전지 심리에는 사실 좋을 건 없다는 게 증권가 쪽 분석이거든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IRA 이미 노출은 다 폐지에 됐죠. 따라서 네. 야 이거 큰일이 난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 얘기가 나온 거는 1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럼 이 나오던 얘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이럼에 대해서 그럼 폐기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경파만 있는 게 아니고 야 이거 폐지하자 이런 쪽이 있는 그런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공화당 온건파들도 있거든요. 그 온건파 의원들 21명이 3월 지도부에다가 서한을 보냈어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갖고서 보냈다는 얘기죠. 또 이것만 폐지 여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상원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네. 상원에서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 유지하려는 그 공화당 의원들이 꽤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파 싸움은 계속될 건데 결론 난 게 아니니까 IRA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의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분석, 어떤 부분들이 기대를 걸 만한 긍정적 요소인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안에도 뭐 종목은 여러 개죠. 이 중에서 최애 선호주를 어디로 꼽으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자,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포스코 퓨처 M이 나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자체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한 게 또 이슈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덜어내는 거잖아요. 거의 90% 이상 덜어낸 거죠. 그렇죠. 예. 배터리 소재 공급망 자립을 하는 3원 개 배터리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세 가지 원료를 갖다 조합해서 전구체를 생산한 뒤에 리튬과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확보한 원료를 갖다가 가공해서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90% 이상 의존을 하던 것을 거의 그냥 100% 우리나라 자력으로 이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변화네요. 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회사의 주식을 안 사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전구체와 리튬을 고온으로 구워내는 설비가 소송로라고 하는데요. 그 소송 공정을 갖다가 양극재 생산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긴 하거든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그동안 전구체를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해서다가 4월 이후에 자체 생산을 한 거죠.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IRA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면 이것은 뭐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보조금 정책, 보조금 안 줘도 좋다 이거지. 결국 전구체는 결국 100% 적격이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던 그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사례입니다, 이것이. 그런가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네. 산업이 소재 전략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의미를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한번 쭉 보니까요. 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이제 2023년에 고점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렇다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하락 추세선이 그려지고 있는데 네. 반등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제가 이 차트들을 보면서 차트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전후 종목 패턴이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막 떨어지고 우량주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떨어진 건데 저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걸 전후 종목이라는 전후 종목 왜 전후 종목이냐?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큰손, 개미님들 할 거 없이 저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 걸린 겁니다. 다 하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손실을 보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닥을 찍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이 들어와야 상승도 전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저게 바닥을 확인했다. 그런 이제는 과정으로. 그 화살 표시 딱 찍은 데 있죠. 저점 찍은 데. 네. 그 저점에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구체 완전 우리나라 걸로 만드는 이런 자립을 양극재의 했죠. 자리 네. 예, 이런 내용들과 함께 추세적으로도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요 진바닥 확인이 저는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8,500원 진바닥을 저점을 확인했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거기다 A라는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네. 그 하향 추세선인데 그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선의 가격 저항선은 1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13만 5천 원 자체를 갖다 돌파하게 되면은 네. 멋진 그림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번에 오늘 권리락이 있었으니까 권리락을 돌파하는 그 라인이 한 1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 돌파하면 확실한 저항 돌파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16일자 기준으로 권리락이 발생하는 그 부분들까지 함께 언급을 좀 주셨고요. 지금 대주주 관련된 이슈가 또 있네요.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대주주인 포스코 홀딩스가 참여를 하겠다. 이런 또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의지를 좀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이 포스코 그 퓨처엠의 대주주이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분 자체로 증자를 받더라도 충분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또 증자 저것도 그 수량도 별로 안 줘요. 그래요? 0.018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한 12만 원 선 전후 여기서부터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 11만 원 선 전후 여기까지만 매수를 해준다면 네. 제가 보는 목표치가 13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치는 14만 원, 3차 목표치는 15만 원과 돌파도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잘 서면 한
5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대 그런 수익을. 시점이라는 거죠. 손절가는 98,000원 잡아드릴게요. 네, 포스코 퓨처엠 자세한 매매 접근 전략까지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솔브렌 홀딩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전통적인 전자 소재 쪽 사업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약간 사업 영역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헬스 쪽도 나오죠. 2차 전지 재료 분야 쪽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정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부문,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전해액 관련 부분,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회사인데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성장을 할 거예요. 디스플레이 정도는 10% 정도 감소를 할 겁니다. 네. 그거는 감안을 하고 이제 전해액 쪽에서 요번 그 JV를 설립을 했는데 중국 회사하고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리튬 솔트, 그러니까 핵심 원재료 쪽에 대한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원가 절감 효과도 충분히 볼 거고 전해액 사업의 생산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가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임이 상당히 밝습니다. 화답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반전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기술적인 움직임 정도로 그칠 것이냐. 뭐 장기적으로 더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아니요, 이제 장기적은 아니고요. 이제 네. 추세 전환은 했어요. 이미 했다? 낙폭과대에다가 저점 확인했고요. 저점에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게 39,000원이에요. 이 주봉고돌이 시점에서 이거 A라는 제가 선을 그어드린 시점이 있는데 네. 그 39,000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다가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가 전략은 저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자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표 2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총상상 주력이 2,100만 주인데 이 종목이 원래 그 우리 그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지분이 75%가 정지환 외에 저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들이거든요. 대주주가 75% 갖고 있고 자사주가 4.2%. 그럼 남아 있는 유통 물량이 10%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품절주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아주 과감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쌀 때 잘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매 전략까지 같이 네, 말씀 말씀드릴까요? 주시죠. 네. 일단 적정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3,500원 선 사이에 어느 정도 1차 매수로 하면 되겠고요. 눌리면은 32,000원 선 전후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목표치가 4만 원이고요. 2차 목표치 45,000원, 3차 목표치는 5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손절가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2차 전지 섹터 내의 관심주 두 가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또 들어오시면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또 많이 기다리셨어요. 김진 전문가와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 어떤 업종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화면부터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전력기기를 준비하셨군요. 네. 뭐 이쪽도 이슈가 많죠.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도 있죠.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슈가 뭐 글로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신 그 포인트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력기기 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력 수요의 급증 때문인데요. 그 중에도 이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AI의 등장과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의 그런 확대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뭐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력 수요가 아주 큰 첨단 산업 제조 시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디바이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그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 소모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그 주목받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 전력 수요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신재생 그리고 LNG 뭐 이런 그 발전 소스에 상관없이
전력 생산 확대와 함께 전력 송배전을 위한 전력망에 대한 그 확충, 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15년 만에 전력 산업이 확장 사이클을 지금 맞이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이클은요. 미국이 80% 그리고 유럽은 한 40% 정도의 그 수준에 달하는 노후된 그 전력망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그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신규 수요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보다 더 강력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등 그 핵심 설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쇼티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2023년 이후부터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변압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변압기에 대한 그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 시장의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그렇게 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요, 이 기술력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전력기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내 그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면서요. 이 초고압 송전 변압기라든지 그 배전 변압기 등 이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문을 크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은 그 초고압 변압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활발한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또한 국내 전력기기 3사인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이 3사는 2027년까지의 그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28년 이후의 물량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는 뭐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이 또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더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주가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원인이 무엇일지 지금 투자자분들이 만일 보유를 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요.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그 둔화 가능성까지 나타나면서 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미국 내 전력식 기기 수요 확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그 쇼티지에 따른 공급자 우위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네. 이에 그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현지의 그 생산 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타격에서도 제한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미국과 유럽 등 노후화된 이 전력 인프라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도 AI 및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른 수주 증대 및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 업계의 호황 사이클이 최소한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변동성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 전문가는 오늘 관심 섹터를 전력기기 관련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진 전문가의 추가적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에도 궁금한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탑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일진전기입니다. 1분기의 실적도 좋았었죠. 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본다면 일진전기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하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일진전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 부분하고 케이블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대규모 그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에 따른 이 변압기의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반사 이익까지 거두면서요. 1분기 수출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36%와 875%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AI 시대 전환에 따른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진전기는 글로벌 시장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AI 산업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8년까지 확보된 일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요, 현지 그 대형 변압기의 70%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면은 향후 몇 년간은 이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이에 따라서 변압기 수입 의존도가 지금 현재 미국이 8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증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진전기는요, 이러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이미 작년 말에 68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충남 홍성에 있는 변압기 공장의 증설을 완료했고요. 네. 또한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전선 공장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또 향상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캐파를 늘려놨고 그 결과가 지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그 수주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지난 2010년에 북미법인을 세우는 등 영업 기반을 미리 지금 쌓아두고 일찌감치 그 미국 시장에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2028년까지 그 수주 물량을 이미 다 확보해 놨고요. 2023년까지 납품을 전제로 한 지금 장기 계약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그 유럽이라든지 중동 등 다른 국가로의 그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진전기가 해외 시장에 발돋움을 하면서 무언가 그쪽에서의 성장성이 풍부하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이제 모든 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던가 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급증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그 쇼티지 현상이 심하게 지금 겪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요, 공급자 우위 구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에 따른 가격 협상력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향후 관세 부담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판매 단가 조정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 가격의 정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아직까지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라고 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올해 그 달러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300원 중후반대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하락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좀 고환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에 대한 영향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마진율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전반적으로 이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된다고 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첫 번째 탑픽, 전력기기 관련주 가운데 일진전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투자 접근이 가능할지 매매 전략도 말씀 주시죠. 네, 일진전기도 사실 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3년간 무려 50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네네. 올 1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분기 미국 시장 매출의 폭증을 눈여겨본다면 즉 이 쇼티지 지속에 따른 수요를 이 캐파를 증설했기 때문에 이걸로 소화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차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매수는 한 3만 원 전후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3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9,000원에서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인 전문가의 첫 번째 토픽 일진전기 투자 전략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요? 세명전기가 나오네요. 세명전기는 어떤 점에서 강점을 보셨는지. 이게 또 한국전력공사와의 어떤 그 수주 이슈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긍정적인 내용들 뭐 포인트 좀 잡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세명전기는 그 송배전선로 그 가설 그리고 철도 그리고 전차 선로에 사용되는 그 금구류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생산을 통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LS전선 그리고 철도 지하철 공사 등에 공급하는 전력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화면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네. 이 금구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보시면은 이 송전탑과 전선을 연결해서 전선을 지지해주고 또 전력선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연결하는 그러한 일부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생산기가 될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막대한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고 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전력 인프라 이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용량 초고압 전력 송전의 필수적인 산업재인 송배전 그리고 변전선용의 금구류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노하우와 그 고난도의 그 제조 기술을 보유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 일부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명전기가 최근에 이제 역시나 미국이나 유럽 같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자 그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도 일단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만약에 뭐 있다면 좋고요. 만약에 네. 앞으로 또 기대되는 수치 정도라면 뭐 이 외에도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좀 네. 이미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미국과 그 유럽의 그 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런 수주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네. 약간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그 일본, 대만 그리고 인도 이렇게 그 일부 동남아 국가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작년 기준으로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7% 정도로 수출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하지만 HVDC 이 500kV 대용량 송정선 금구류 개발을 최근에 완료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연내 그 대량 생산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 저는 그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요, 올 1월과 4월에요, 각각 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이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이 송전만 프로젝트의 그 1단계 사업의 109와 609 부분에서 총 166억 원 규모와 또 이어서 309에 70억 규모의 그 HVDC 송전선 금구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에 그 신송전선 금구류가 이번에 개발한 거죠. 이게 공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이 동해안 수도권 송전만 프로젝트는요. 동해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자 국내 최대의 그 HVDC 사업으로서 1단계 그 동해안에서 신가평 변환소 구간 사업은요.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9월 공사를 시작하고요.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도 곧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동사의 고객이기도 한 LS전선이 있는데요. LS전선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고고압 525kV급의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그 HVDC 케이블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동해안 수도권 1단계 송전선로의 프로젝트 이 구축 사업에 단독 공급하게 됐는데요. 이 케이블은요, 525kV급 그 고온형으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70도에서 90도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해외에서도요, 이 동급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양산품을
실제 송전망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HVDC는 아무래도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그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에 그 송전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 효율적으로 그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됨으로써요.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좀 인정받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계약 그 규모가요 총 236억 원 현재까지 그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작년 이 회사의 그 한 해 매출액의 1.6배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래요. 규모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나아가서 해외의 그 HVDC 이 송전망 구축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명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전략을 또 여쭤봐야 되는데 수주 가능성,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글쎄요.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분석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회사는요, 앞서 언급했던 그 사업들 외에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아무래도 수혜를 봤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새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인데 관련해서 그 철도 관련 대북 테마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7,000원 중반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제 그 10,000원 이상, 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거기에 맞는 또 최선호주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히든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종목 이름은 여기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신 건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시간에는 관심 섹터 외의 종목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점,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유망주를 제시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힌트를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시총 규모가 20조 원이 넘는 초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오, 네네. 뭐 SK 하이닉스 하면은 다 알아듣듯이 네.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주인가 보네요. 네. 대한민국 1등주라고 감히 자부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요즘에 핫한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엔터, 광고, 커머스, 게임, 모빌리티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첨단 특수공약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허브 구축에 큰 돈을 쏟아붓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외풍이 불어오더라도 즉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예. 제조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악재에도 벗어날 수 있고요. 네. 실적은 매년 우상향이 되는데 이번 25년도에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8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래서 아까 제가 전후 종목이라는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패턴상 고점 찍고서 엄청나게 떨어진 낙폭과대주이기도 합니다.
그 낙폭과대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점을 확인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 저점 확인한 다음에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상승 전환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따라사면 못 따라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 선 돌파를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주봉고돌이 다음 레벨이 이제 64,400원인데 네. 그 64,400원도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으면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100%의 수익률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흐름이 더 탄탄해질 것이다. 네. 변화를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최근 수급을 보면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것인지 뭐 해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은 4월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강력한 매수는 5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 들어서. 네, 강력한 네.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 압도적인 스케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결국 저점을 확인한 것을 기관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안 사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AI 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를 지금 하는데 당장 뭔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죠. 좀 걸리죠. 네. 그런데 항상 주가는 그보다도 먼저 빨리 움직인다는 점에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줍줍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을지 어떤 그 밴드를 잡아주시면 유용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가격 밴드 폼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5만 원 선 전후 사이에서는 일단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혹시나 무슨 일로 인해서 조금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면 4만 5천 원 사이까지인데 그 가격은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5만 원 선 사이까지는 사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6만 400원을 지나서 7만 원 그리고 또 돌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까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으로 또 많은 기대를 갖고 오신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김진 전문가께서도 여러 섹터를 통틀어서 지금 투자 접근이 가장 유리하다 보신 그 종목을 준비하셨을 텐데 힌트 먼저 좀 시청자님들께 알려주시죠. 네, 이 종목을 그 히든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요, 이 태양광 부분의 강력한 수익성 회복에 힘입어서요, 1분기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특히 그 미국 주택용 태양광 사업에서 본격화된 TPO 이 모델이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향후 실적 개선세도 지속될 그런 전망인 회사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국제무역위원회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쪽 그 나라들의 그 태양전지와 패널에 대해서 최대 3,500%의 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요. 중국이 이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 값싼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던 이런 행위가 강력한 제재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모듈 재고가 감소하면서 모듈 가격이 점진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듈의 생산부터 설치 운영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 동사의 사업 구조가요. ITC 세액 공제 혜택과 결합해서 높은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그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에도 이제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그쪽을 보면 영업이익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주택 관련된 태양광 수요 이쪽에서 네, 창출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단기적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긴 사업성을 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걸까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동사의 그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주택용 TPO 모델 영업이익이 무려 1,292억 원으로 전분기 200억 대비해 6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 미국 의회에서 섹션 25D라는 이 주택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그 뭐냐면은 그 현금이나 대출로 이 태양광 시스템을 직접 구매한 그 주택 소유주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던 건데요. 네. 만약에 이게 올해 말로 종료가 된다면 그 미국 주택용 그 태양광 시장 구조가요 90% 이상 이 TPO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수혜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또 논의가 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관련주로도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히든 종목도 수혜를 좀 크게 볼 수 있다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도요. 태양광에 이제 속해 있는 회사인데 이 새 정부의 그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 에너지 체계 전환 등에 따른 그러한 이 국내 태양광 사업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5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분산 에너지 시스템 조성으로 인해서 무려 그 175조 원의 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태양광 그 보급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그 최소한 1년에서 3년까지는 태양광 기업들의 수혜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 포인트들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힌트에 발맞춰서 접근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선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보시는 게 좋을까요?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의 감세 법안 통과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기대감 호재로 인해서 주가의 그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전환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 분할 매수 및 그리고 중기 보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가격은요 35,000원 전후부터 매수 진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좀 추가로 나와서 눌림이 나온다면 3만 원 전후까지 분할 매수도 유효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5,000원 전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55,0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28,00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김진 전문가의 히든 종목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필살기 고수 외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본 방송이 끝나면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김영구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